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2023학년도 때 이제 수능 응시자 수 비율 나오면서 처음으로 재수생이 30%가 증가하는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시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수를 할 건가 말 건가, 한다면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 시기여서 재수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아이파학원 의대관 그리고 강남아이파학원 본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곽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재종반 수업을 한참 할 때 같이 수업도 했고 우리가 경험한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좀 낱낱이 다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2023학년도 수능, 이제 재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원장님은? 일단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전에보다 상위권 아이들이 느끼는 변별력은 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볼까? 이런 고민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재수생들이 더 커졌다, 상위권들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위권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늘 고민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어의 표점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어를 잘 봐도 표점의 차이가 너무 커. 우리 문과 학생들은요, 올해가 정말 최악이었었어요. 이보다 더 최악은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잘 선택해서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재수를 하겠어 라고 결정하기 전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재수를 왜 하는지를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시작할 때 재수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재수 결정을 하는 것과 내가 재수를 해서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난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점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대체로 제가 학원에서 상담을 하러 들어가서 저는 꼭 물어봐요. 너는 재수를 왜 하니?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요 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엄마 아빠들의 얼굴은 안 좋지.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설득을 해서 재수를 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고3 때 네가 공부를 어떻게 했고 뭐가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니? 라고 하면 특히 우리 아버님들은 원장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속 시원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 이 원인을 제거를 해줄 학원을 찾으면 돼요. 또는 뭐 학원이 아니라 혼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결국은 좋은 재수 학원을 고르는 하나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무엇인가예요. 그렇죠. 그게 독재든 아니면 인강 베이스로 혼자 스카를 다니던 기숙학원을 가던 아니면 그냥 재수 종합반을 가던 내가 작년 수능을 실패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요. 만약에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안 올랐다라고 하면요, 스마트폰을 제일 관리를 잘해주는 학원을 찾아가면 돼요. 내가 자습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러면 이 자습을 제일 잘 해줄 수 있는 학원 또는 해줄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가시면 돼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이게 보통 1월이나 2월이잖아요. 네. 그 시점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뭘까요? 긴장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재수를 시작을 하잖아요. 긴장감이 제일 높아요. 만약 1월에 시작했으면요, 1월에 이 재수생들의 이 의지와 각오, 이거 무서워요. 그러다가 서서히 긴장감이 내려가요. 재수학원의 커리큘럼들을 보면은 2월 중하순에 시작하면 대체로 4월에서 5월 초에 한 사이클이 돌아요. 이 한 사이클 공부가 고3으로 비교를 하면 한 5개월,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 거의 맘먹어요. 내가 한 사이클 도니까 나 되게 열심히 했어. 나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이러면서 드디어 첫 번째 5월 위기설이 와요. 자, 두 번째 위기가 오죠. 재수생들도 수시 원서를 써요. 자, 수시 원서를 쓰는 순간에 내가 꼭 그 대학에 합격을 한 것 같아. 그거는 고3 때도 그런데 재수할 때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게 일명 수시발 8월 위기설. 세 번째가 수능 직전에 다가오는 위기예요. 이거는 고3보다는 재수생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한 번 실패했잖아요. 이제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이 시기에 재수생들이 더 긴장을 해야 되는데 주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긴장하지 않고 걱정하면서 힘들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얘가 긴장해서 힘든가? 착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긴장은 확신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강점이에요. 저는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이것을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그냥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어떤 시기가 되면 긴장했던 게 떨어지면서 원래 본인이 고3 때 갖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의 가장 포인트는 내가 예전에 했었던 안 좋은 습관이 또 나오고 있나를 조금 되짚어 봐야 된다. 네,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재수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시작 전에 꼭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수를 실패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 특징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재수 실패하는 학생들의 첫 번째, 알 수 없는 자신감이에요. 저는 네. 이 알 수 없는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일까?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내가 했던 거를 한 번 더 하니 나는 성적이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그쵸. 재수는 후행학습이에요. 맞아요. 후행학습이죠. 단순히 내가 1년을 더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다. 접어야 돼요. 네. 다만 재수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저는 여기서 성패가 갈린다고 봐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말 재수 기간에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럼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 더의 비교 대상이 누군데? 고3 때 본인이에요. 나. 그렇지. 작년에 나. 그렇죠. 작년에 나예요. 그래서 이 라이벌을 정확하게 선정을 하셔야 돼요. 목표 대학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럼 나의 경쟁 상대는요, 현재도 이 목표 대학을 갈 수 있는 A라는 친구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열심히 하겠다의 기준은 설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수능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정말로 듣고 싶어요. 자,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어떻게 하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성적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원장님. 맞아. 일단 중위권 친구들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전체 공부량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중위권 아이들의 특징이 모든 과목을 다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정말로 약한 이 과목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나마 내가 강점이 있었던 과목 같이 성적이 내려가죠. 또 떨어져요. 네. 그러면 떨어진 과목에다가 다시 시간을 또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나마 끌어올렸던 성적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과목의 성적을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총량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 단위 시간당 공부량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위 시간당 공부량 키우기를 얘기할 때 꼭 강조하는 기준이 있어요. 너가 고3 때 단위 시간당 공부량이 극대화될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해봐라. 모를 텐데. 대답을 한다고? 모르더라고요.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어마어마한 하죠. 집중력으로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9월은 열심히 하죠. 만들어낸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가 재수를 시작하고 매일매일을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날처럼 수업 듣고 공부하고. 자습하면 된다. 여기서 모의고사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공부 계획을 딱 세우고 이 시간 안에 끝내려고 자습을 아둥바둥 해야 된다. 미친 듯이 막.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단위 시간당 공부량을 키우는 거고, 그게 결론적으로 공부의 총량을 키우는 거다. 중위권 학생들한테 하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네. 하나만 얘기한다면 전체 공부량 증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엄밀히 평균 3등급 이하라면 내가 개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되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상위권. 상위권 학생들도 당연히 공부 총량 키우는 거는 이게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고. 네, 상위권 아이들은 결국은 한문항 싸움이에요. 그럼 이 한목당 한문항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맞을 건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분석적 사고력이다. 여기서 분석적 사고력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이 상위권 아이들이 풀고 있는 문제는 절대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틀렸어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해결을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또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전 이게 분석적 사고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문제를 풀고 있는 나를 의심하기. 이거 너무 멋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중위권, 상위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성적과 상관없이 재수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팁이 있어요. 첫 번째, 컨텐츠를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컨텐츠는 그냥 수능과 관련된 모든 교재나 자료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컨텐츠가 좋아서 할 때의 컨텐츠는 그 강사분이 제공하시는 실전 모의고사를
효과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컨텐츠를 활용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첫 번째는 컨텐츠를 실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컨텐츠에 있는 문제는 수능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컨텐츠는 실체가 아니라 도구로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을 위한 도구인가? 첫 번째는 내가 자습을 잘하기 위한 도구. 두 번째는 개념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검증의 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된다. 마지막, 그럼 양이 중요한가? 질이 중요한가? 그 컨텐츠를 스스로가 리뷰, 즉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뭐가 다른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 그럼 이걸 찾아낼 때는 반드시 해설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본인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해설지만 봐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거칠게라도 자꾸 나의 생각을 써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분석이다. 그리고 출제자의 생각은 해설에 녹아 있잖아요. 거기서 해설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나는 국어에서의 분석이다. 문제의 질이 아니라 나의 분석의 질을 좀 높여라.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학습의 성취감을 추구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건 정답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재수생들이 했던 거를 다시 본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고3 때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요. 재수생들은 이 성취감에 매몰되는 순간에 단시간 동안 공부량은 계속 줄어들고요, 나의 학습의 성취감, 내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수능 성적은 내려가요. 그래서 이 성취감을 버리고 고통스러운 공부를 해라. 고통스러운 공부를 하는 방법이 단위 시간당 공부량을 늘리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 것이 됐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갖는 성취감, 그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맞아요. 재수와 관련돼서 저희 할 말 정말 많은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재수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재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재수생이나 재수생 부모님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목표 대학은 네가 감내해야 할 고통의 양이다. 그래서 재수는요, 희망을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표 대학 설정하시고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시면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오늘은 박용호 원장님과 재수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편하게 저의 재수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친구들이나 부모님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곽용호 원장님처럼 입시나 공부와 관련된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엇을 해야 하죠, 원장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